글로벌 AI 혁신 선도 도시 서울입니다. AI제이션으로 변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They're race to the bottom in terms of costs, in the hopes. 네, 반갑습니다. 클라이언트 조준호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 나갔는데 굉장히 많이 와주셨네요. 여러분, 작년 미국 대선 어떻게들 보셨나요? 저는 그 대선이 단순하게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부 운영의 미래와 저희 같은 기술 스타트업 관점에서도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바로 도지와 AI 정부 조달 혁신의 미래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 지금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약간의 비하 조롱이 섞여 있는 겁니다. 네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있는지 봐라. 그리고 그 반대로는 그만큼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정부 안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 일론 머스크는 현재 도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가 뭐냐? 여기도 적혀 있지만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정부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부서입니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걸어온 길을 보고 있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그의 능력을 봤을 때 저 문장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머스크 말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일론 머스크, 도지. 요즘에 굉장히 핫 트렌드죠. 정말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주제를 정한 게 2-3주 전이었는데요.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너무 훨씬 더 핫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USAID 국제개발처를 없애는 또 결정을 했습니다. 10,000명의 직원들이 2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물론 법원에서 잠깐 중지 명령 내렸었죠. 그 외에도 교육부 그리고 소비금융보호부 또 폐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폐지만 한다면 그 반대 영향도 엄청나겠죠? 갈등이 굉장히 각계각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이 4년 후에 아니면 조금 먼 미래에 이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과연 정부를 혁신한 영웅으로 평가를 받을까? 아니면 이 민주주의와 이런 많은 각계각층을 혼란으로 만든 악당으로 평가를 받을까? 그럼 왜 이렇게 각계각주처를 쥐잡듯이 잡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총 지출이 약 6.7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가 대선 때 2조 달러를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과해서 최근에는 1조 달러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달러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파트에서 주목해야 할 부서가 딱 두 군데 존재합니다. 바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두 곳입니다. 이 두 곳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백인들 표를 받기 위해서 이 보건복지부 예산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가 남았습니까? 국방부가 남았습니다. 이 국방부, 트럼프가 저렇게 멍청이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트럼프와 악연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됐겠습니까? 바로 트럼프와 국방부의 갈등은 옛날 복잡한 조달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 록히드 마틴, 보잉 이런 전통적인 기업들이 공공 입찰에서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페이스 X도 공공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어려웠던 챌린지가 바로 굉장히 복잡한 입찰 프로세스들이 많았고 각 프로세스별로 스페이스 X가 획득해야 할 인증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증서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스페이스 X 같이 선도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해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찰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머스크가 아니죠.
바로 왼쪽 사진처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패소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결국 가격 정책을 대폭적으로 혁신하고 기술을 고도화시키면서 결국에 달 착륙 입찰, 그다음에 우주 운송 시스템 입찰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되게 깜짝 놀랄 사실은 실리콘밸리의 데크콘 기업들, 방금 말씀하신 오픈 AI, 팔란티어, 스페이스X가 컨소시엄이 돼서 공공 입찰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어벤져스 컨소시엄이죠. 이렇듯이 미국 공공 입찰 산업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스타트업이, 선도기업이 입찰을 하면 에이, 스타트업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국내에서도 똑같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적극적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많은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 입찰 산업의 변화, 미국에만 필요할까요? 아니죠. 글로벌로 봐도, 특히 우리 아시아만 봐도 글로벌 공공 입찰 산업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특히 아시아는 20세기에 정부 주도하에 경제 개발, 경제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는 공공 입찰에서 매우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클라이언트는 AI 기반의 입찰 분석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저와 저희 회사가 어떻게 이 공공 입찰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난 15년 동안 한국과 싱가포르 그 외 아시아 지역에서 IT 솔루션 관련된 입찰을 해왔습니다. 근데 15년을 지났는데 어느 날 굉장히 큰 자괴감이 들더군요. 왜냐하면 15년 전에 일했던 거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똑같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두꺼운 RFP, 제안 요청서, 문서를 다운받고 심지어 출력도 합니다. 너무 두꺼워서 출력을 하고 밑줄 쭉쭉 그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이러니까 스타트업이, 선도기업이 입찰이 안 들어오지. 이러니까 이 산업이 안 바뀌지. 네. 그러면 아무도 안 바꾼다면 제가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는 AI를 활용해서 이 복잡하고 두꺼운 RFP를 쉽게 만들어 드립니다. 글로벌에 있는 많은 국가들의 제안 요청서를 분석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AI와 정규식을 활용해서 추출합니다. 또한 저희가 추적해 놓은 이 5년, 6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기업들에게, 기관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결국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는 제안 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지 않더라도 분석이 가능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한 결과 이제 스타트업도 많은 선도 기업들도 입찰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들이 진출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 업무의 비효율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입찰에 들어오고 싶어도 이거에 대한 산업 분석과 경쟁자의 정보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고객이 누군지 찾고 싶어도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어디서 입찰 기회를 찾아야 되지? 우리가 만약에 찾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6년간의 제안 요청서 데이터, 모든 답은 제안 요청서 안에 있습니다. 제안 요청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산업과 경쟁사들을 분석합니다. 두 번째, 제안 요청서 안에 사업 담당자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AI로 사업 담당자 정보를 추출해서 우리가 잠재 고객을 발굴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클라이언트 AI가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입찰을 직접 발굴해서 매칭해 드립니다. 네 번째, 매칭을 했다면 이제 더욱더 빠르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AI 기반 제안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는 서비스 오픈 1년 만에 80개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놀라운 거는
이 중에 절반이 단 한 번도 입찰에 참여해 본 적이 없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입찰에 참여했던 기업들이나 참여하지 않았던 기업들이나 누구나 입찰에 참여해서 우리 기업이 잘할 수 있는 입찰을 수주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린 것이죠. 그리고 저희 클라이언트는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 그리고 미국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객들도 글로벌 진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잘 모르겠어요 라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가 싱가포르와 미국의 프로젝트들을 우리 한국 고객들에게 리칭시켜서 함께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경험한 싱가포르, 미국, 한국 이 세 개국의 정보 효율성 그리고 공공입찰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냐면 저희는 작년 3월에 운 좋게 오픈 AI 협업 스타트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9월에 노스웨스턴 산학협력을 통해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저희는 노스웨스턴과 The Impact of AI on the Procurement Market을 공동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미국 진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 9월에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B 싱가포르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무실과 네트워킹을 지원받았고요. 구글에서 선정한 APEC AI 대표 스타트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글 싱가포르와 함께 PO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한국, 싱가포르, 미국 정부 간의 효율성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싱가포르는 정보 효율성 분석 결과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싱가포르보다 앞선 건 글로벌 영향력과 명성뿐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 건 제도의 견고함 그리고 국민 성장 지원이었습니다. 한국이 싱가포르보다 앞선 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공공 입찰 공정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하버드 대학교와 더 월드뱅크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스위스, 싱가포르와 더불어 공공성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양면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만 들어있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예, 복수예가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복수예가라 하면 수유기관에서 기초 가격 몇 개를 선정하고 거기서 랜덤으로 하나를 찍습니다. 그러면 그 찍는 거와 가장 근접한 기업이 낙찰이 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로또와 비슷합니다. 예. 근데 이런 복수 예비 가격도 낙찰 확률을 올려준다는 과대 광고와 이런 약간 사기꾼성들의 글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객들은 또 이거를 믿고 싶어 합니다. 이건 하나의 면이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원가 절감을 할 이유가 없어졌고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만 만들어 놔도 복수예가로 랜덤으로 찍기 때문에 이런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공기관의 AI 활용은 어떨까요? 저희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2023년도 GPT-4가 나온 직후에 공공기관에서 GPT 라이센스 구매하는 입찰 공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GPT뿐만 아니라 코파일럿, AI 관련된 툴에 관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구매한 이후에 과연 제안 요청서가 AI를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노스웨스턴과 산학협력으로 연구한 결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AI로 작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측 이미지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IT 소프트웨어 입찰 중에서 기존에는 기존 국가 인프라 사업을 제외한 클라우드 쪽이 많았는데 2023년도부터 AI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AI에 관련된 공공 입찰 공고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제가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더욱더 적극적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경우도 쉐어링카라는 정책을 회피하는 말장난으로 정책을 회피하는 방법을 했다면 최근에는
정부와의 로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은 구글과 메타, 실리콘밸리의 이런 정신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바로 move fast and break things. 일단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반면에 싱가포르는 어떨까요? 싱가포르는 미국과는 또 정반대입니다. 정부가 주도합니다. 디지털 혁신, 시스템 성장 전략을 정부가 맨 앞선에서 시행합니다. 좌측에 보시는 오픈 가버먼트 프로덕트 부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서 홈페이지에 가서 프로덕트 페이지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앱 스토어가 나옵니다. 예, 지금 파일럿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 실제로 액티브하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들은 이거 누가 만들까요? 민간 기업이 만들겠죠?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개발팀을 꾸려서 만듭니다. 정부가 싱가포르에 그리고 글로벌의 최고 인재들만 영입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우측 사진에 보면 뭔가 정부의 어떤 스타트업 행사 같죠? 네, 정부 행사입니다. 이렇게 싱가포르 정부는 되게 작은 규모로 빠르고 능력 있게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와 미국을 비교하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 미국은 민간 주도.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한계를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빠른 실험을 통해서 정부의 효율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싱가포르와 한국의 공공조달 시스템 리뉴얼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조금 정부 행사에서 약간 좀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발표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민간 컨소시엄, 대한민국의 조달 시스템을 한번 다시 리뉴얼해보자 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무려 6개년 동안 예산 955억 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개년 동안 1년이 딜레이 돼서 올해 1월에 새로 리뉴얼돼서 오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많은 분들의 노력 끝에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안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싱가포르는 어떻게 공공이찰 시스템을 리뉴얼했을까요? 아래 표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오픈 가버먼트 프로덕트에 굉장히 귀여운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 큐립. 네. 뭔가 스타트업 앱 같죠? 아닙니다. 정부의 조달 앱입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작년 2024년에 POC를 진행했습니다. 예산 4억 원.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 분기별로 누가 참여했고 어디서 예산이 소모됐고 어떤 인프라에서 어떤 기자재가 사용이 되었는지가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역시도 매 월마다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냈는지 정확하게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싱가포르와 한국의 하나의 비교입니다. 싱가포르는 그럼 공공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인간 역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싱가포르 창의국제공항과 RFP 생성 POC를 지금 진행을 마쳤습니다. 싱가포르 인간과 공공의 그 사이에 있는 창의국제공항과 저희가 이제 RFP를 분석했으니 니네 생성도 할 수 있지 라고 해서 이런 생성 프로젝트를 딱 한 달 만에 만들어냈고 최소한의 데이터로 빠르게 검증해서 저희가 빠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재는 본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싱가포르와 미국 전부 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대한민국의 정부 조달 효율은 민간 선도 기업이 주도하든 정부가 직접 주도하든 move fast and break things를 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move fast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스타트업들, 선도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돼서 이 정부에 도움이 되는 일을 저희 클라이언트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보 조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프로세스를 저희 클라이언트는 하나의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의 효율을 더 빠르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는
공공일찰의 효율화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조주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순서를 위해서 잠시 무대를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연사분들 그리고 자정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